대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이 편안하다. 몇 년 전 주인공이 생일날 뺑소니 사고로 약혼자를 잃은 이야기를 그린 오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주인공은 지독한 슬픔 속에서도 가해자를 용서하며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해자를 용서하지만 1년 후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가해자는 뺑소니 사고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만다는 설정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주인공은 엄청난 삶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린다. 자신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죄의 대가를 받게 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격지심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 영화는 용서라는 문제를 두고 관객들을 많은 생각으로 이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과연 가해자를 용서했을까? 결과적으로는 주인공이 어리석은 용서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용서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자연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해 죽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들에게 복수를 하다가 자신도 죄인이 되고 만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죽었다면 아마도 그토록 정오하진 않았을 것이다.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정오했던 것이다. 당신이라면 애지중지 길러온 아들을 죽인 가해 학생을 과연 용서했을까? 하필이면 왜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을까? 이렇듯 모든 죽음은 누구에게는 희생이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죽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죽었을 것이다. 때문에 성일령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원한은 원한을 낳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회에 법이 있는 한 거기에 맡겨두어야 한다. 법이 가해자에게 벌을 주든 용서를 하든 우리는 기꺼이 수긍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복수를 했을 땐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가해자는 슬플까? 결코 그렇지 않다. 어쩌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도 끝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사회의 법이 잘못된 것이다. 나의 요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대자연의 법칙으로 초연하게 받아들이며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이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슬픔과 기쁨을 번갈아 겪을 수밖에 없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그래서 옛날 선자들은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도 생긴다고 해서 호사다마라고 했다. 이 또한 대자연이 인간을 공부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녕 억울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열심히 그에 대한 연구라도 해야 한다. 이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아픔을 겪게 될지 모른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명히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법칙이다. 누구든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권리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누가 용서를 해야 할까? 상대방을 용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만든 사회법에 달려있다. 물론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든 사회법에 맡겨야 한다. 이 또한 대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올바른 용서이다.